안녕하세요. 캘리그라피 작가 나빗입니다. 여러분은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디를 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작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올라간 제 새로운 작품 영상 보셨나요? 제가 영상을 약간 인트로를 조금 바꿔봤어요. 그 작품을 할 때 그 작품이 모티브가 된 것이 무엇이었는지 제 일상을 아주 짧게 한번 조금 더 담아봤었는데, 제가 핸드폰으로 영상을 계속 촬영을 하는데 이번 영상 왠지 좀 폰으로 이만큼 찍었으면 잘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상 여기 위에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혹시 아직 안 보신 분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 조금 다르게 만든 이번 영상 어떠셨는지 한번 피드백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나눠볼 작품은요, 제가 앞에 잠깐 소개해드렸듯이 이 작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이 작품의 모티브가 된 게 바로 이 책이에요. 지금 아마 반전돼서 보이실 것 같은데, 하루만 일하며 삽니다 라는 책이고요. 박하루 저자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책에 대해서 저자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박하루 대표님은 하루만의 책쓰기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근데 그 하루만의 책쓰기가 책쓰기 회사라기보다는 그 하루라는 시간에 얼마나 많은 것을 이제 담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연구하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하루 저자님은 일보다 일상, 돈보다 시간, 성공보다 여유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업가이고요. 일에 얽매인 삶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일만 하며 늘 여유 부릴 궁리만 하다 보니까 하루만에 몰입해서 일하는 패턴에 익숙해졌다라고 합니다. 주 5일에서 주 1일째로 일한 지 5년이 되었고,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일만 하며 경제적 자유와 일상의 여유를 모두 누리며 살 궁리를 하는데 아주 도 같으셨대요. 취미는 여유를 부릴 궁리, 그리고 특기는 여기 표현이 이래요. 겁나 게으름 피우다가 하루 만에 몰입해서 탁월한 성과 내기이다 라고 쓰여 있어요. 이 책에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기는 하는데요. 가장 큰 주제가 여유라는 주제예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 되게 야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아침부터 막 저녁 늦게까지 막 12시간씩이나 일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나 빨리 퇴사해서 좀 시간적으로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다. 퇴사를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내가 지금 그만두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좀 자유롭게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자가 되었을 때 삶의 여유와 시간적 자유를 누릴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부자가 되면 막 해외여행도 하고 좀 이게 막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유롭지 않다면 나중에는 절대 여유로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부자가 되고 나서도, 퇴사를 하고 나서도, 내가 좋아하는 일로 창업을 하고 나서도죠. 그래서 책 속의 저자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당장 여유를 즐기지 못하고 매 순간 버티는 삶에 익숙해지다 보면 굳이 버티며 애쓰지 않고도 지금 당장 여유롭게 살 방법이 무한하다라는 것을 평생 모르고 살게 된대요. 만약에 당신이 원하는 것이 시간적인 자유, 휴식이라면 지금 당장 여유를 누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최소한의 일만,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루라는 시간, 일주일에 하루라는 그 시간 동안에 굉장히 몰입해서 하고, 또 약간 단순한 것들은 이제 외부에 외주를 주거나 이제 프리랜서를 함께 활동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에는 이제 강의와 또 뭐 세미나나 이런 활동으로 아침부터 뭐 거의 저녁까지 풀로 완전 몰입해서 활동을 하시고, 나머지는 일상을 충분히 즐기시는 분이시고요. 책 속에 나와 있기로는 주로 이제 갤러리 카페에서 많이 이제 시간을 보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 인스타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게 한적한 그런 자연 속의 전원주택 같은 곳에서 귀여운 강아지와 또 가족들과 또는 이제 약간 여행 메이트 같은 이제 분들과 함께 되게 자유롭게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일상에서 느낀 영감들은 다시 책으로 펴내고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회사가 막 베스트셀러 책을 만들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책을 만들고 막 이런 책이라기보다는요, 내 일상에서 받는 영감들, 내가 자주 하는, 내가 조금 잘 알고 있는 분야들, 또 내 취미 생활들, 그런 것들을 이제 가치화 되게 만드는 방법으로 책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고 있고,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충분히 내가 몰입을 한다면 목차서부터 세부적인 내용까지 일단 1차적으로는 무조건 만들어낼 수 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니까. 잘 쓴, 되게 남이 평가했을 때 훌륭한 그런 책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된 내가 만족스러운 그런 책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가능하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편이죠. 그래서 박하로 대표님은 직장 때 받았던 연봉이 2천만 원이 채 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이분이 직업을 선택한 그 기준은 돈이 아니라 여행을 좀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출장이 무조건 많은 그런 회사를 선택해서 들어가거나 그런 식이었대요. 그래서 연봉은 적었지만 퇴사를 하고 이제 창업을 하면서 주 하루에 완전히 몰입해서 일을 하면서도 나머지 시간을 다 여유롭게 일상을 즐겼는데 그럼에도 연봉을 월 순이익으로 내는 일이 좀씩 많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박하로 대표님의 가장 큰 가치, 인생에서의 가장 큰 선택 기준은 어떤 선택이 일상이 누리는 삶에 가까운가 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선택이 나를 더 자유롭게 하는가예요. 약간 비슷하기도 하고 포인트가 조금 더 다르기도 한데 어쨌든 저는 제가 원하는 제 방식대로의 자유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제가 되게 공감에 많이 간 게요. 저도 지금 좋아하는 일로 제가 지금 창업을 한 케이스잖아요. 간호사로 3교대로 이제 근무를 하면서 그때 이제 보통의 일반 직장인들보다 시간적 자유가 더 없어요. 왜냐하면 그 3교대 근무 스케줄이요. 어떤 식이냐면, 그러니까 데이, 이브닝, 나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침 7시부터 한 오후 3시, 이브닝은 오후 2시부터 저녁 한 10시, 나이트는 저녁 한 9시부터 그 다음날 한 8시, 뭐 이렇게 이제 스케줄이 돌아가는데요. 이게 그 규칙적이지가 않아요. 근무가 한 달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면 뭐 이브닝, 오프, 데이, 오프, 나이트, 오프는 쉬는 날이에요. 오프, 이브닝, 오프, 뭐 데이, 이브닝, 오프, 나이트, 오프, 막 이런 식이에요. 그게 스케줄이 매달 다르고요. 그 스케줄도 전달 그 중순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시간적인 자유가 없는 직업으로 이 3교대를 하는 직업, 뭐 2교대 하는 직업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적인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퇴사를 하고 저에게 자유시간이 주어졌고 또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지금 창업을 해왔고 했지만 사실은 제가 병원에 다닐 때도 있고 워낙 그냥 성향 자체가 뭔가를 이렇게 여유를 즐기고 좀 삶을 즐기기보다는 뭔가 되게 열심히 하고 계속 꾸준히 하고 약간 이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약간 올 초에 또 많이 수업 같은 경우도 많이 슬럼프를 느꼈던 게 내 시간이 너무 없다였어요. 내가 수강생님들을 위해서 작업을 많이 계속 하고 수업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정작 내가 작업할 때 창작을 할 시간이 없네 라는 거가 좀 컸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여유를 지금 당장 누리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게 되게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방향을 잡은 게 이제 환경은 똑같은데요. 좀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꿨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업 같은 경우는 나를 위한 것으로 시각을 좀 바꿨어요. 제가 수업 때 수강생님들한테 웬만하면 제가 글씨를 다 그냥 써서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야지 수강생님들이 그 글씨를 이해하는 게 더 잘 이해하고 빨리 느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은 글씨를 매번 새로운 글씨를 계속 써드린다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즉석에서 써드린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있었고 한데 제가 약간 시각을 바꾼 게 이 모든 과정이 다 나를 위한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조금 초심을 찾은 것도 있어요.
글씨를 써드리기 위해서 연습하는 시간, 수업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수업 때 글씨를 써드리는 그 시간마저도 다 나를 위한 연습이고 나를 위한 그 성장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수강생님들도 더 만족하고요. 글씨 막 좀 더 써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웬만하면 그냥 다 써드려요. 그게 결국은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저도 계속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바꿔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게 좋냐면 나를 위해서 준비한다라는 것과 또 남을 위해서 준비한다라는 게 그 준비의 깊이가 사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책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분의 말씀하시는 것도 창업 아이템도 나를 위한 아이템을 잡으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책에서 조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조금 단순한 일, 반복적인 일은 외부 사람에게 맡기고 있어요. 그랬더니 요새 글씨 연습량을 엄청 늘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작품도 조금씩 더 감이 오고 조금 더 자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창작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고 지금 마음샵 작품 활동하는 것도 조금 더 자유롭게 하고 있죠. 그럼 내가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조금 더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책 속에 나와 있는 사례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객을 이제 미팅을 할 때도요, 회사 내에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내가 평소 가고 싶었던 그런 카페에서 일부러 미팅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출근을 할 때 조금 더 가볍고 편하게 출근을 하고 싶어서 옷차림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은 날도 있었고, 또 아무런 짐을 들고 가지 않은 날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핸드폰만 챙기고 지하철에서 사람이 막 너무 많아서 막 밀릴 때는 음악 되게 크게 클래식 음악 틀어놓고 그냥 그 음악 속에 즐기면서 그렇게 출근을 하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막 엄청 막 좋은 차, 막 슈퍼카 이런 차를 사려고 막 10년 동안 열심히 돈 벌어야지 이러지 말고, 뭐 돈은 버는 건 버는 건데 지금 당장 그냥 렌트해서 한번 타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조금 즐길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한번 즐겨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전원주택에 사는 것이 롤모델이다. 그러면 주말에 한번 진짜 전원주택 같은 곳에 가서 한번 실제로 살아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봐야지 이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로망이었는지 그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또 내가 살고 싶은 그런 좋은 집이 있다면 편안한 옷차림으로 그 집 주변을 거니면서 마치 내 집인 것 마냥 그렇게 상상을 해보라고도 얘기하고요. 주변에 있는 산책길을 걸어보거나 또 주변에 있는 약간 우아한 레스토랑에 가서 편안한 옷차림으로 즐거운 식사도 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누리는 연습이 진짜 안 되잖아요. 제가 되게 절실히 느끼는 부분이 나중에 안 돼요. 지금 소소하게 일상을 누리는 연습을 하나하나 해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뭐 시간이 많아지면, 나중에 내가 뭐 돈이 많아지면 내가 그때 하려고 하면 진짜 안 되거든요. 놀 줄 아는 사람이 그 시간이 많았을 때 놀 줄을 알지. 또 돈 쓸 줄 아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그 돈을 쓸 줄 알지. 지금부터 여유를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이면 나중에 해야지 라고 했을 때는 안 되거든요. 사실 책도 그런 것 같아요. 막 되게 바쁜 와중에서 어떻게든 읽는 사람은 나중에도 읽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막 바쁠 때 막 책 읽고 이러면 더 몰입이 잘 되지, 오히려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그때 막 책 읽으려고 하면 그렇게까지 집중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게 꼭 여유가 포인트가 아니라 다른 원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요. 그래서 이번 작품은 이렇게 약간 여유가 이 책이 워낙 큰 포커스다 보니까 여유라는 글씨를 되게 크게 좀 작업을 해봤고요. 저 같은 경우에 여유라고 한다면 그냥 편안하게 산책길, 제가 좋아하는 그 자연의 길을 거니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절에 많이 볼 수 있는 들국화예요. 이 들국화를 이제 여유가 이제 동글동글함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동그란 들국화의 꽃을 한번 담아봤고요. 이렇게 예쁜 나비가 이렇게 꽃 위에 얹히는 그런 모습과 함께 여유라는 느낌을 조금 더 시각화하기 좋도록 한번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유를 좀 크게 쓰고 밑에 나는 지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썼는데요. 나라는 시점을 이용해서 정말로 지금 내가 이렇게 삶의 여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한번 적어봤고, 지금 약간 밑쪽으로 작은 글씨들 갈수록 사실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제 풀색도 같이 넣었어요. 지금 초록빛이 살짝 나서 꽃의 그런 이미지를 조금 더 연상시킬 수 있도록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작품을 계속 보시다 보면 내가 지금 너무 바쁘게 나를 돌아볼 여유 없이 삶을 살고 있다가도 순간 오늘 나 이제 좀 여유를 즐겨야지, 나를 좀 더 행복하게 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실 거예요. 작품 원화는 마음샵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원화를 구입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여기 보이는 장면 캡처하셔서 개인 소장하시면서 꾸준하게 동기부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상업적인 용도로는 캡처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요. 5분 학업 영상은 제가 조금 작품들을 더 모아서 그 작품들 이미지를 함께 보면서 하는 영상으로 만들려고 해요. 지금은 한 영상에서만 좀 학업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주제별로 작품을 모아서 더 강력한 학업 영상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니까요. 영상 컨텐츠는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삶에 오늘 여유라는 한 단어가 자리 잡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